자, 이번에는 스프링 시큐리티 OAuth2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설정은 빼고요. 우리는 폼 인증을 뭐 지원해도 안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지만 이 설정은 사실 리소스 서버 설정에서 비슷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설정은 빼도 되고요. 자, 새로운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authorialization OAuth 서버 config라고 하겠습니다. 이 설정이 되면, 이 서버 설정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가능해야 되냐면 인증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서버가 설정이 됐다면. 이게 일종의 컨트롤러 테스트이기 때문에 컨트롤러 테스트를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Authorization 어카운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가짜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테스트로 하나 만들 건데 인증 토큰을 발급받는 테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증 토큰은 get auth 토큰이라고 해서 받을 거고, 인증 토큰을 받으려면 우리는 일단 grant type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grant type 중에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6가지 방법 중에 스프링 OAuth가 제공한 OAuth2가 지원하는 6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2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패스워드랑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2가지 방법을 지원할 거고, 최초에 OAuth 토큰을 발급받을 때는 패스워드라는 그랜트 타입으로 발급을 받을 겁니다. 이 패스워드라는 그랜트 타입은 이제 다른 인증 방식하고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이 패스워드라는 인증 토큰을 받는 방법은 일단 홉이 한 번이에요. 한 번. 요청과 응답이 한 번으로 토큰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인증 방법은 클라이언트 앱에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어떤 어카운트가 인증을 하려고 하면 이게 서드파티 앱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진짜 이 유저에 대한 인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서버한테 리다이렉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토큰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토큰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또 토큰을 받고 그 다음에 리다이렉션이 다시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홉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 패스워드라는 그랜트 방식은 이 방식은 first class, 그러니까 즉 인증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들이 만든 앱, 즉 페이스북이 만든 페이스북 앱 또는 구글이 만든 유튜브 앱, 뭐 이런 앱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줘야 되는 정보가 일단 그랜트 타입이 패스워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유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헤더에다가 넣어줄 수 있고요. 베이직 오선티케이션 형태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값, 그랜트 타입,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그냥 리퀘스트의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명이 써져 있는데 언제 이 패스워드라는 그랜트 타입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의 패스워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서드 파티한테 이런 방식을 허용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오로지 인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가 만드는 앱, 그 앱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왜냐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은 이렇게 이 정보를 한 번에 보내면 바로 응답으로 액세스 토큰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트위터 계정으로 트위터 앱에 인증을 할 때 뭐 여러 번 홉을 거칠 필요 없이, 뭐 리다이렉션이 일어날 필요 없이 바로 트위터 그 앱에다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패스워드라는 그랜트 타입인 거고,
오로지 그렇게 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에서만 허용해야 하는 그런 인증 방법입니다. 우리도 어카운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어카운트 정보로 인증을 할 방법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 또 역시 패스워드라는 그랜트 타입으로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 이제 목 MVC로 퍼폼을 하면 되고요. 포스트 요청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포스트 요청을 만들어서 보낼 때 기본으로 OAuth 그 인증 서버가 등록이 되면 OAuth 토큰이라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tatus is okay.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요. 출력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JSON 패스로 액세스 토큰이 있으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먼저 width로 베이직 오스를 줘야 되는데 베이직 오스 그냥 베이직인가? 베이직이 아니네요. 제가 이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잠깐 코드를 참고하겠습니다. 자, HTTP 베이직이구나. 네. HTTP 베이직 이라는 이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디펜던시에 이 테스트용 스프링 시큐리티 테스트용 디펜던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쪽에다 추가를 해주고요. 지금 우리는 인증 토큰을 발급받기 위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포트 할 수 있죠. 여기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줘야 돼요. 아이디는 뭐 myApp 이라고 하고요.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가지고 베이직 오스라는 헤더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이제 아까 봤던 그 이 세 가지 정보 grant type,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일단 유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카운트도 하나 만들게요. 어카운트 이메일 패스워드 기선 그 다음에 롤 카운트 롤에 및 유저 이렇게 주고 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나 해주죠. 어카운트 저장을 했고요. 유저네임 이게 패스워드죠. 패스워드 그래서 유저네임은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그리고 이번 인증 방식에서 사용할 그랜트 타입은 패스워드라는 인증 타입을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요청을 보내면 이런 응답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존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테스트를 시행하면 지금은 인증 서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는 당연히 실패하고요. 자, 지금부터 인증 서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OAuth 토큰에 이런 요청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만들었고 그랜트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인증 서버 설정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증 서버 설정에 가서 자, 이것도 설정 파일이니까 configuration이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enable OS 서버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서 OS 서버 Authorization 서버 configurer adapter를 상속을 받고요. 여기서 이제 구현해야 되는 게 메서드가 3개가 있는데 configure 3개를 다 일단 가져오고 이 security에서 설정을 할 거는 패스워드 인코더를 설정을 합니다. 이 패스워드 인코더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만들어둔 패스워드 인코더를 받아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 이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시크릿을 확인할 때 이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시크릿 우리가 방금 넘겨준 여기에 넘겨준 이 시크릿 매칭이 되는지 마치 유저의 계정에 있는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시크릿도 전부 패스워드를 인코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베스트 프랙티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설정이 클라이언트를 설정하는 건데 클라이언트에서 with client details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줍니다. 기본 클라이언트고요. 이게 my app 그 다음에 아닌데 클라이언트에 인메모리로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거냐면 my 앱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고요. 인메모리용으로 그 다음에 얘가 사용할 그랜트 타입은 패스워드랑 얘가 지원할 이 인증 서버가 지원할 그랜트 타입은 패스워드랑 리프레시 토큰입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이 OS 토큰을 발급받을 때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발급을 해주는데 그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그런 그랜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원할 거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스코프는 우리가 앱에서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러분 나름대로 임의의 값을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코프 그 다음에 시크릿은 이 앱의 시크릿이죠. 이 앱의 시크릿이니까 패스워드 인코더로 인코딩을 해야겠죠. 패스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테스트에서 패스 맞죠? 패스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의 유효한 시간은 몇 초인지 우리는 뭐 한 10분 가량으로 할까요?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은 조금 더 긴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등록을 했는데 인메모리로 만들었는데 마치 뭐 인메모리로 유저를 등록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JDBC 이거 말고 JDBC를 써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프링 시큐리티에 집중되어 있는 강좌는 아니니까 일단은 인메모리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여기에는 이제 여기다 오선티케이션 매니저랑 토큰 스토어랑 유저 디테일즈를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할 수 있도록 일단 받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오선티케이션 매니저는 우리가 이전 빈 설정에서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놨죠. 빈으로. 이 오선티케이션 매니저는 유저 인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유저 정보를 확인을 해야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선티케이션 매니저를 우리의 인증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의 유저 정보를 알고 있는 오선티케이션 매니저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서비스로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패스워드 인코더 아니고 토큰 서비스, 토큰 스토어, 토큰을 저장할 토큰 스토어도 역시 설정을 해주는데, 토큰 스토어도 역시 우리가 이전에 만든 시큐리티 설정에 이렇게 토큰 스토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입을 받아서 토큰 스토어를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증 서버 설정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동작하지 않았네요. 400이 떴다는 거는 invalid scope, read, write, invalid scope, read, invalid scope, read. invalid scope exception. 요청이 잘못됐다는 거겠죠? 요청에서 스코업을 넘겨주던가. 기억이 안 나요. 잠시 한번 테스트 코드를 다시 한번. 일단 파라미터에는 스코업을 주진 않았었는데, 뭔가 빈 설정이 스코업을 저렇게 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하나씩 줘야 되네요. 네. 뭐 read, write 이렇게 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응답을 확인해 보면 스코어 문자열 잘라서 다 줘야 되네요. 자, 액세스 토큰 나왔고요. 그 다음에 expire 언제 액세스 토큰이 언제 expire 되는지 나오고 있고요. 10분. 그 다음에 600초, 그죠? 그리고 베리어 토큰 타입은 베어라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 이렇게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코업, 지원한 스코업, 제가 이것 때문에 헷갈렸네요. 이게 리턴 될 땐 이렇게 나오네요. 입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왜 이렇게 배열로 안 나오지? 이거는 좀 특이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증 서버 구현까지 끝났고요.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토큰을 가지고 인증을 해서 토큰을 받았을 때 그 토큰을 가지고 리소스에 접근할 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이벤트들이죠. 이벤트 목록이나 이벤트를 만들다거나 그런 리소스에 접근할 때 어떻게 그 인증 토큰을 사용할 것인지는 이제 리소스 서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서 이제 리소스 서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